안녕하세요. 디지털 메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보조 배터리에 관한 궁금증에 대한 모든 걸 풀어드리겠습니다. 주요 궁금증을 20개의 질문으로 추려보았습니다. 20개의 질문 리스트는 유튜브 설명란에 기입하였으며 설명란에 질문별로 타임 표시가 되어 있어 타임을 클릭하면 해당 질문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20개의 질문과 답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조 배터리 수화물 기내 반입 가능한가요? 보조 배터리는 위탁 수화물로는 반입이 불가능하고 기내 수화물로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의 용량에 따라 기내 반입 가능한 개수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00W 미만의 보조 배터리는 5개 이상 반입이 가능하고 100W 이상 160W 미만의 보조 배터리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최대 2개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보조 배터리 개수와 승인 절차는 항공사마다 달라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60W 이상의 보조 배터리는 기내 및 위탁 모두 금지입니다. 보조 배터리의 용량은 암페어와 볼트를 곱해서 계산. 예를 들어 1만 mAh와 3.7V의 보조 배터리는 37W로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보조 배터리 첫 사용 시 완전 방전시켜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보조 배터리를 처음 사용할 때 완전 방전시키고 완충해주세요. 완전 방전 후 완충하는 과정은 보조 배터리 내부의 전지 세포들을 초기화하고 최대 용량을 확보합니다. 이는 보조 배터리의 성능과 수명을 최적화시킵니다. 하지만 제조사마다 출고 상태가 달라서 배터리마다 완전 방전 후 충전한 상태로 출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 배터리를 처음 사용할 때는 제조사의 권장사항을 확인하시고 설명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사용 바랍니다. 여행 갈 때 사용하기 좋은 보조 배터리 있나요? 여행용 보조 배터리를 선택할 때는 용량, 크기, 무게, 충전 속도, 호환성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여행용 보조 배터리는 1만 mAh 정도의 용량이 적당하며 작고 가볍고 딱 하루 쓰기 좋습니다. 매일 충전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크기와 무게가 좀 더 큰 용량 2만 mAh로 고르시면 됩니다. 블랙박스에 사용하기 좋은 보조 배터리 있나요? 블랙박스용 보조 배터리는 주차 모드에서도 블랙박스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전원을 공급합니다. 블랙박스용 보조 배터리를 선택할 때는 용량, 충전 시간, 호환성, 안전성 등이 중요합니다. 용량은 일반적으로 1만 mAh가 적당합니다. 보조 배터리의 호환성은 자신의 블랙박스와 연결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내부에 있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의 안전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열, 과충전, 과방전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보조 배터리는 저온이나 고온에서 성능이 저하되거나 폭발할 수 있으므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보조 배터리로 아이패드 충전 괜찮을까요? 아이패드는 USB 충전 케이블과 함께 제공되는 USB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전원 어댑터가 없을 경우에는 보조 배터리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단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 전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패드는 보통 18W 이상의 전력을 요구합니다. 그에 맞는 보조 배터리가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 배터리의 전력이 작으면 아이패드를 완전히 충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와 아이패드를 연결할 때는 C2C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C2C 케이블은 USB-C 단자가 양쪽에 있는 케이블로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가급적 아이패드를 충전하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않거나 저전력 모드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충전하면 배터리가 더 느리게 충전되고 보조 배터리의 수명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력 구하는 방식은 전력 W 전압비 X 전류어. 예를 들어 보조 배터리 충전기 뒷면에 5V3A 쓰여 있으면 15W이고 12V3A 쓰여 있으면 36W입니다. 도킹형 보조 배터리가 무엇인가요? 도킹형 보조 배터리는 별도의 선 없이 보조 배터리에서 바로 기기로 연결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즉 보조 배터리에 일체형으로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도킹형 보조 배터리의 장점은 휴대성이 좋고 케이블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킹형 보조 배터리의 종류에는 8핀, C타입, 마이크로 5핀. 도킹형 보조 배터리의 용량은 대부분 5000mAh 정도이며 일부 제품은 고속 충전 기능도 지원합니다. 보조 배터리 굿즈는 어디서 제작하나요? 보조 배터리 굿즈란? 보조 배터리를 브랜드나 캐릭터 등이 디자인으로 꾸며서 판매하거나 선물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 배터리 굿즈를 제작하고 싶다면 다양한 디자인과 용량을 선택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 보조 배터리 추천 업체 몬스퍼, 어태치가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의 KC 인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KC 인증은 한국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받은 제품에 부여되는 마크입니다. 보조 배터리는 전기용품 안전확인 대상 제품입니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시험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의 KC 인증은 제품에 표시된 KC 마크와 안전확인 신고 번호로 확인합니다. 보조 배터리의 KC 인증은 제품의 구성과 기능에 따라 절차와 요구사항이 다르고 유선 보조 배터리는 2차전지 안전규격과 소형 밀폐 2차전지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해야 하며 무선 충전 기능이 있는 보조 배터리는 전자파 적합 등록도 받아야 됩니다. 보조 배터리는 폭발 사고도 있던데 안전한가요? 보조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화학물질을 이용해 전기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제품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고에너지 밀도와 충전 횟수가 많은 장점이 있지만 과충전, 과방전, 외부 충격, 고온 등의 원인으로 내부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열폭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열폭주란 배터리 내부의 화학 반응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열을 발생시키고 다시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연쇄적인 과정으로 열폭주가 심해지면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갈라지면서 가연성 가스나 액체가 새어나와 화재나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조 배터리는 폭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주의사항을 요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1. KC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매. 2. 정식 충전기로 충전. 3.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4. 충전이 완료되면 분리. 5. 물이나 습기에 접촉 금지. 6. 고온이나 저온에 노출 금지. 보조 배터리에 사용되는 고속 충전 케이블은요? 보조 배터리에 사용되는 충전 케이블은 보통 USB 타입의 케이블입니다. USB 타입에는 5핀, 8핀, C타입 등이 있으며 보조 배터리와 스마트폰의 포트에 맞게 선택합니다. 고속 충전 케이블도 있으며 PDPower 딜리버리라는 표시가 있는 케이블로 PD 케이블은 최대 100W의 전력을 전달합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의 고전력 기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D 케이블은 C타입으로만 제공되므로 C타입 포트가 있는 보조 배터리와 기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MFI 인증받은 케이블을 아시나요? MFI 인증이란 애플에서 제공하는 Made for iPad, 아이폰, 아이패드의 약자로 애플 기기와 호환되는 액세서리에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MFI 인증을 받은 케이블은 애플에서 인증한 칩을 사용하므로 고속 충전과 데이터 전송이 안정적으로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보조 배터리 110V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보조 배터리를 해외에서 사용하려면 보조 배터리의 전압과 해외의 전압이 호환되는지 확인 필수입니다. 보통 보조 배터리는 110에서 240V의 범용을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110B에 꽂을 되직포나 콘센트가 필요합니다. 220V로 한정된 보조 배터리가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고 있는 보조 배터리는 아니고 크기가 상당하고 비상전원 공급 장치로 쓰이는 배터리입니다. 보조 배터리 충전하면서 사용해도 되나요?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권장되지 않습니다.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사용하면 보조 배터리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고
보조 배터리의 충전 속도가 느려지거나 전자기기의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전자기기와 연결하지 않고 충전이 완료되면 전원에서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보조 배터리를 효율적 충전법 꿀팁으로는 1. 보조 배터리에 LED 불빛이 1개나 2개만 켜져 있을 때 충전하세요. 필요 이상으로 충전하면 보조 배터리 수명이 단축됩니다. 이 모든 LED 불빛이 켜지자마자 보조 배터리를 전원에서 분리. 과잉 충전은 보조 배터리에 안 좋습니다. 회사에 충전시키고 놔두고 왔는데 괜찮을까요? 보조 배터리에 안전 인증받은 제품이나 과충전 방지 제품일 경우에는 안심하셔도 되지만 보조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후에도 계속 전원에 연결되어 있으면 보조 배터리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또한 과열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는 꼭 보조 배터리를 전원에 분리시키고 퇴근하시길 바랍니다. 보조 배터리 대용량 보조 배터리도 있나요? 보조 배터리의 용량은 보통 밀리암페어시나 와트시로 표시합니다. 밀리암페어시 전류량을, 와트시 전력량을 나타냅니다. 보조 배터리의 용량이 크면 여러 번 충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만 밀리암페어의 보조 배터리는 3000 밀리암페어의 스마트폰 배터리를 약 2에서 3회 정도 충전, 30 밀리암페어는 7에서 9회 정도 충전 가능합니다. 3만 밀리암페어 이상이 대용량 보조 배터리에 속합니다. 보조 배터리 완전 충전은 보통 몇 시간이 걸리나요? 보조 배터리 완전 충전은 보통 몇 시간이 걸리는지는 보조 배터리의 용량과 충전기의 출력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보조 배터리의 용량이 크고 충전기의 출력이 낮으면 충전 시간이 길어지고, 반대로 보조 배터리의 용량이 작고 충전기의 출력이 높으면 충전 시간이 짧아집니다. 고속 충전이 가능한 보조 배터리와 충전기를 사용하면 일반적인 보조 배터리보다 빠르게 충전됩니다. 예를 들어 1만 밀리암페어의 보조 배터리를 5V1의 충전기로 충전하면 약 10시간 소요, 5V2의 충전기로 충전하면 약 5시간 소요됩니다. PDPower 딜리버리라는 고속 충전 18W 하면 약 2에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보조 배터리 발열이 있는 건가요? 보조 배터리에도 발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겨울에 보조 배터리 들고 있으면 따뜻합니다. 보조 배터리는 전기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온도 상승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발열이 너무 심하거나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우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조 배터리 발열 줄이는 방법으로는 1. 보조 배터리는 직사광선이나 열기가 많은 곳에 두지 마세요. 보조 배터리는 고온에 약합니다. 2. 보조 배터리는 장시간 충전하지 마세요. 보조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후에도 계속 전원에 연결되어 있으면 과충전으로 인해 발열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 충전기는 어떤 걸 써야 하나요? 보조 배터리 충전기는 보조 배터리의 종류와 호환되는 충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조 배터리 충전기 선택 요령은 1. 보조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확인. 2. 적절한 출력을 가진 충전기를 선택. 3. 보조 배터리의 용량이 크면 출력이 높은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보조 배터리의 전압이 맞지 않으면 충전 속도가 느려지거나 보조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충전기에도 고속 충전기가 있습니다. 1. 보조 배터리의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지 확인. 보조 배터리에 따라 PDPower 딜리버리, QCQUI CK 차지, AFCADA PPIV 패스트 차징 표시는 고속 충전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 보조 배터리 고속 충전에 맞는 고속 충전기를 선택합니다. 요약하자면 고속 충전 지원하는 보조 배터리는 고속 충전기를 사용 권장. 고속 충전 지원하지 않은 일반 보조 배터리는 일반 충전기 사용 권장. 고속 충전기를 찾는 방법은 쇼핑 검색창에 고속 충전기 PD하고 입력하면 됩니다. 보조 배터리 다른 연결 단자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보조 배터리 연결 단자가 맞지 않으시다면 다른 연결 단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타입에서 5핀으로 바꾸고 싶으면 다이소에 가서 C타입 2 5핀 연결 단자 구입하여
연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연결 단자를 사용하실 때는 주의. 보조 배터리의 용량과 전력을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조 배터리가 고속 충전의 고전력일 경우 고전력에 맞지 않은 일반 기기에 연결하면 일반 기기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단자에 맞는 제품으로 사용 권장합니다. 무선 보조 배터리는 어떤 게 있나요? 무선 보조 배터리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기기를 케이블 없이 무선으로 충전 가능합니다. 무선 보조 배터리는 키라는 무선 충전 표준을 따르는 기기와 호환하며 일반적으로 USB-C나 USB-A 포트를 통해 유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무선 보조 배터리의 용량은 5000mAh부터 20000mAh까지 다양하게 있으며 무선 보조 배터리의 가격은 제품의 용량, 출력, 디자인, 부가 기능 등에 따라 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합니다. 무선 보조 배터리를 구매하실 때는 고려 사항으로는 1. 무선 보조 배터리가 키 표준을 따르는지, 또한 사용하는 기기가 키 표준을 지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자신이 필요한 용량과 출력을 확인하시고 용량이 크고 출력이 높을수록 충전 속도가 빠르고 오래 사용합니다. 3. 부가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LED 표시, 거치 기능, FOD 외 부금속 감지, 오작동 최소화, 부가 기능이 있는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조 배터리의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보조 배터리의 수명은 충전 빈도와 사용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13년 정도라고 합니다. 보조 배터리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과충전과 과방전을 피하고 극단적인 온도 변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보조 배터리의 수명이 다가오면 충전 시간이 길어지거나 배터리 소모가 빨라지거나 본체가 열을 발생하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가 부풀어 오를 때는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조 배터리에 대한 궁금한 20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